자, 저는 한국이 근데 일본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유일한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은요, 저는 민주주의입니다. 촛불민주주의예요. 촛불민주주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을 지금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금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문화잖아요. K문화요. K문화만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데, 이 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민주주의의 이게 산물이거든요. 예?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구하고 하니까는 소위 말해서 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문화가 폭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했잖아요. 제가 과거에 얘기했듯이요. 그런 점에서 근데 일본은 이런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일본은.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그러니까 그 자민당이 그러니까 세습해 가면서 가는데 한국은 촛불 시민들이 그런 걸 용납을 못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유일한 희망은 제가 볼 때는 촛불 민주주의예요.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일은요. 근데 지금 뭡니까요? 지금 윤석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최대 위협하는 존재로 지금 등장했잖아요. 검찰공화국을 사실상 선포를 했잖아요. 오늘 사면 이런 거 발표하게 되면요. 검찰 독재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 시민들은요. 저는 이게 21세기 민주화 운동이라고 봐요. 이거 못 지키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근데 촛불 시민들은 이거 절대 그러니까는 포기 못합니다. 검찰 독재하고 촛불 시민들하고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 없죠. 우리 오늘 봐보세요. 적폐 세력들 다 지금 사면 복권 시켰잖아요. 그거 바로 뭡니까요? 촛불 시민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2016년 광화문 그 광장에서 추위에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촛불 시민을 보유한다는 이게 일본하고 차이예요. 그런 거 차이가 있다면요. 나머지는 오히려 더 악성적인 게 많다니까요. 그 대한민국이 사실 여러분들 예국에서 살다 온 그러니까 그 교민들이나 여러분 취재들 보게 되면은 아주 신기하게 보잖아요. 예국에서는 대한민국 신기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만 명이 어떻게 이렇게 매주막 모이고, 그리고 그것도 다 뭐냐면 자발적으로 막 후원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예국에서는요, 그 몇백 명만 모여도 굉장히 많이 모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기적으로 못 모여요. 안 모여요. 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촛불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에요. 이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집회를 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가능한 유일한 나라예요. 그 결과 우리가 민주화라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80대 후반에요. 예? 그때부터 저는 뭐냐면 제가 그때부터 그랬었어요.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스포츠계라든가 이런 데서 세계적인 국내파들 소위 말해서 이 수영의 누굽니까? 갑자기 박 누구죠? 하여간 그 세대들이 갑자기 국내파들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런 이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들이 뭐냐면 식민지 열등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때 태어나는 애들이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중이라든가 젊은 사람들 중에 80대 후반생인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 이후의 세대들. 이런 열등감이 없어요. 근데 그 윗세대들은 열등감도 꽤 있습니다. 백인들에 대한 열등감, 일본에 대한 열등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열등감이 없으면서 민주화에 저거를 다 혜택을 누리다 보니까 문화와 스포츠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선도도 하고 있는 게. 이게 일본과 핵심적인 차이죠. 일본은 돈을 가지고 만든 나라고요. 돈을 가지고 만든, 문화든 뭐든 간에 제가 볼 때는요. 자, 근데 윤석열이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적으로 선언했잖아요. 검찰공화국이라고. 이건 바로 뭡니까? 촛불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저는 스스로 포기했다고 봅니다. 예? 검찰들의 대통령이죠, 뭐. 왜? 대한민국에 그러니까는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든 건 촛불 시민들이잖아요. 솔직히요. 예? 근데 촛불 시민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겠어요?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검사 시절에 중대 범죄자라고 자기들이 규정한 사람들을 국기문란 범죄, 반헌법적행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기소하고 처벌한 게 김기춘, 우병우, 김진모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검사 출신들, 최윤수, 예? 여러분들 김기춘하고 우병우는 잘 알지요. 김진모가 뭐 했답니까? 예? 이명박 때 민정비서관하고 검사장 출신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수수 해가지고 이게 처벌한 거 아닙니까? 국기문란죄로. 중대 범죄자라고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소하고 처벌시킨 거 아니에요. 최윤수,
또 마찬가지고 검사장 출신인데 국정원 2차장 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옛날에 PD 수첩에서 했습니까?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그 저기 정은호 저 무혐의 처분 받는데 홍만표라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데 청탁을 받아가지고 무혐의 처분 내려주고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 그러니까는 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면서 된 게 장호중, 이재용 이런 검사 출신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들을 누가 기소하고 그랬습니까? 처벌했습니까?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중대 범죄자들이라 이거예요. 국기문란 범죄라 반헌법적 행위를 한 중대 범죄자라고 해서 그 처벌했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적폐라고 해가지고 최경환, 그 박근혜 때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했던 이병우, 예? 이게 소위 말해서 뭡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하여간 국정원을 다 거기다 이용했던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 뭐냐면 지금 현 정부의 안보실 1차장이니까 김태호,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 저거를 해. 예? 이게 뭡니까? 검찰 권력을 사유한 거야. 국가 권력을 사유한 거잖아요. 조윤선, 박준호 다 그냥 사면했잖아요. 다. 예? 이 적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사면한 거잖아요. 뻔뻔스럽게 그냥. 이 사람은 개의치 않아요. 그냥.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이명박도 그래서 그냥 사면하고 그냥 그 돈도 다 벌금도 없애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뻔뻔해. 예? 국민들이 뭐 비판하든 말든 간에 그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냥 대놓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건 바로 뭡니까? 촛불심, 그러니까 촛불심들은 그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죠. 근데 화병 걸리지 마세요. 괜히 화병 해봤자 건강만 나빠지니까 화병 걸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요. 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싸우는 거 우리 익숙하잖아요. 싸우면 되는 겁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페이스북에다 그런 걸 썼더라고요. MBC에서 보도한 걸 통해서만 보도된 거 보게 되면 이런 걸 수사 관여한 피의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이게 뭡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박근혜 가서 만나가지고 박근혜 앞에서 한 얘기잖아요.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지가 지금 유죄 확정 판결 해놓고 나서, 예? 면목 없고 죄송한 거를 왜 그런 짓을 해? 예? 이런 게 사과한 사람, 자기가 그러니까는 처벌해놓고 나서 자기가 사과를 해. 이런 총장은 윤석열 이외에는 본 적이 없다고 오늘 페이스북에다 이성윤 검사가 얘기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범죄 주장하면서 고위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단죄해놓고서는 그게 또 잘못된 관행이었다면 사면해주는 경우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부정한 짓을 부정하고 앉아있는 거잖아. 윤석열은 지금요. 오늘 사면과 복권에서. 도대체 이런 정권이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땐 세계적으로도 이런 정권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뭐냐면 오죽하면 사면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겠나. 국정농단이 아니라 사면농단. 예? 우리 헌정사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 보면 저는 세계사적으로도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뻔뻔스러워요. 뻔뻔스러워.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 발언이 새삼 떠오른다. 이렇게 이제 그거 했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예? 김진태가 윤석열 그 청문회 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라고 윤석열이. 예? 그 사람들 말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잘 알고 있었던 거지. 예? 이 사람들은 권력을 그러니까는 사유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는 그러니 자기 와이프 범죄, 자기 장모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잖아. 그렇게 뻔뻔스러워. 그렇게 뻔뻔스러워요. 그렇죠? 뻔뻔스러워.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촛불시민을 부정하는 거야. 지금 오늘 한 짓으로 완전히 이게 결과가 이제 자명해진 거야. 세상에 완전 공포를 한 거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다.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국민은 그러니까 촛불 시민은 적어도 예? 내 국민 아니라고 그거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통령을 버려야지 왜 지가 국민을 버려요? 예? 저는 그래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합니다. 내년부터 인정 안 할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요. 왜? 본인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해요? 예?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요? 예? 국민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백성 없는 왕도 없었는데 적어도 왕도 그러니까 백성 없으면 왕이라는 게 저기 존재할 수 없는 건데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본인이 국민을 먼저 버렸는데 국민이 그걸 대통령으로 인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인정 안 합니다. 대통령을 인정 오늘부터 안 할 거예요. 진짜입니다. 본인이 먼저 버렸잖아요. 버렸잖아.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부터는 검찰 독재하고 싸움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아이들 살아갈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민이 깨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약 3분의 1의 국민은요. 사실도 진실도 정직함도 관심이 없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한 3분의 1 되잖아요. 따라서 나머지 3분의 2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예요. 경제에 이렇게 이제 와해되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는 탐욕뿐이 없어요. 예? 어떻게 망가지든 간에. 예? 근데 화병 걸리지 마세요. 차분하게 구해서 우리 그동안에요. 지금 내년이면은요. 한국전쟁 종전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저희 선배 세대들, 저희 선친 세대들 엄청난 희생 치르고 이런 나라 만들었죠.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우리가 승리한 걸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전두환하고 누가 했는데 무슨 윤석열 정도 싸움은 못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제발 좀 여러분들 화병 걸리지 마시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가 망가지는 거 한번 봐보세요. 윤석열 찍으신 분들 한번 보시라고. 본인들이 선택한 게 어떤 결과를 가하시는지를 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와 가지고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자녀들은 희망 없습니다. 진짜예요. 희망 없어. 예? 적어도 자녀들한테 부담 주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동안 보니까 한 3분의 1은요. 소위 말해서 저도 이제 그 나이 대를 진입하고 있지만은 소위 태극기 부대 고령층 노인네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도 진실도 정직함도 관심이 없어요. 신경 쓰도 않아. 이 사람들 바꾸기 힘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박정희 문화의 그 속에서 부역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삶이 부정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예? 이게 근데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소위 구구가 바로 하고 그러면서. 미국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예? 미국에 이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트럼프 막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면서 막 그 하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뭐냐면은 나머지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2가 있잖아요. 3분의 2 국민이 저는 그래도 굉장히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한번 또 저는 역사의 전진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들어야 되고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제발 화병 걸리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5년을 즐기자 그랬잖아요. 제가요. 대선 끝나고 나서요. 교수님 어떻게 즐겨요? 화를 못 참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내리누르시고 즐겁게 싸우자고요. 즐겁게 싸우자고요. 예? 그리고 절대로 그러니까는 손을 놓지 마세요. 혼자가 되면 저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디바이드 앤 룰이란 말이 있잖아요. 분할 지배. 겁줘가지고 다들 그러니까 겁먹고 움츠러들게 할 겁니다. 예? 움츠러들게 할 거예요. 오래 이제니까요. 근데 그런 걸로 전두환 시절도 우리가 겪었잖아요. 전두환 시절도 해봤잖아요. 근데 검사 나무랭이더라고. 그 정도도 못합니까? 그런 점에서 올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뭘 준비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 그다음에 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우리가 우리 사회 문제를 전진시키는데 도움되는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이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그래요. 검사 나무랭이들 가지고 뭘 그렇게 그래요? 예? 저기 법조문이어가지고 살살이어가지고 저도 저기 아는 뭐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는 주변에 검사 출신들 아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있는데 뭐 교양도 저기 가고 지식도 별로 없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뭐 존경할 만한 구성은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보게 되면요. 자, 그런 점에서 뭐 더군다나 모든 검사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검사가. 예? 이 정치 검사들, 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저렇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려시대 때 소위해서 그 당시에 정치군인들 원조들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 그러니까 절대 화병 걸리시면 안 됩니다. 예? 저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거짓이 참을 이기지 못한다는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거짓은 참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갑시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파편화되면 안 됩니다.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니까요. 음추로 들어가지고 파편화되는 걸 다 갈라지는 것을. 예? 근데 저 사람들은 경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붕괴됩니다. 경제 이거 절대 해결하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경제 이거는 저 사람들 지금 그러잖아요. 대기업만 지금 가고 앉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힘드는 걸 한번 비용으로 지불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더 큰 걸음으로 우리가 앞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 최백은 TV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그다음에 여러분들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를 필요로 하는 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하고 최소한 윤석열 정권 속에서는 제가 하겠다고, 원래는 좀 잊혀진 존재로 살고 싶다고 제가 은퇴하고 싶었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순간까지는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드리는데 내년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평화가 가득하길 빌고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여간 제발 화병들 걸리지 마세요. 뭐 왜 우리가 억울하게 우리가 화병 걸려? 옛날 선생님들은요, 옛날 독립운동 하셨던 이런 선친들 세대를 보게 되면요, 화병들을 많이 걸리셔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근데 그래봤자 우리만 손해잖아요. 우리가 왜 화병 걸려요? 예? 그렇죠? 화병 걸려가지고 우리가 피해볼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즐겁게 새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평화가 가득한 나라를 좀 물려주도록 합시다.